2019 데이비드 포커스 두 번째 포커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 우리가 잘 아는 주제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계속된 강세. 모든 언론, 모든 교육 언론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 시대다, 뭐 강세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식상하기도 한데요. 제가 특별히 주제로 다룬 것은 여기에 대해서 실상을 정확히 좀 알아야겠다. 강세인 건 맞는데 때로는 좀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는 면도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무시할 수 없는 포커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자료집을 보시면 말이죠. 쭉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쭉 있는데요. 총 계산해보면 19개 대학입니다. 뭐 정시를 많이 뽑지 않은 특수대학은 다 뺐습니다. 뭐 카이스트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뺐고요.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종합대학 19개의 보통 인기 있는 대학들을 한번 일별해 봤습니다. 이건 엄격한 순위가 아니니까 여기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나 뭐 기분 나빠하실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인기 있는 학교들 19개를 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개 학교의 퍼센티지를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수시 학생부 종합, 오른쪽은 정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수시가 80%, 정시가 20% 이런 말은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카이스트한테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시가 다 혹은 거의 다 학생부 전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으로 좀 균질적인 수시를 이루고 있다면 80이 수시면 그게 다 학생부형 80이니까 그게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 수시가 70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학생부 종합도 있고 교과성이 강한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특기자도 있고 다양한 전형들이 다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걔네들을 합쳐서 70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특기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합쳐서 80이라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80의 기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80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수시를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재학생들이 고2 때까지 또 잘했다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추구하는 수시, 다시 무슨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를 기초로 해서 학생부 종합과 정시를 비교해야 공정한 비교가 된다. 아시겠죠? 논술은 빼고 만약에 내가 3학년 1학기 어느 시점에서 학생부 종합은 포기했어. 난 논술만 할 거야. 이런 시점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이 몇 %인가도 의미가 없어요. 논술형 수시만 걔한테는 수시야. 따라서 논술형 수시가 몇 프로고 정시가 몇 프로냐 비교해야 수시와 정시에 대한 공정한 비교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주체적 관점에서 비교해야 되는 거지. 언론에서 수시를 합쳤더니 70이다, 80이다. 아무 의미 없는 부울쉿.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명은 말이죠. 서울대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한테는 논술형 수시가 33개 대학이 쳐봤자 의미 없는 거죠. 왜? 서울대는 논술이 없으니까. 그 학생한테는 논술은 제로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전략을 잡아야 될 단서들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 수치를 합쳤을 때 100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00이 안 되는 이유는요. 다른 수시 전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나 사회배려를 뺐기 때문에 즉 기회균형 같은 걸 뺀 거죠. 그래서 예체능, 사회배려, 사회기업, 바른기회 이런 전형들이 다 빠져서 순수 일반 학종과 정시가 비교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왜 100이 아닌지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때 이제 PPT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동국대, 인하대, 아주대 19개 대학 중에서 7개 대학만 먼저 뽑아봤습니다. 저 7개 대학은 왜 뽑았느냐? 이유가 써있죠, 여기? 학종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학종 압도성을 주도하고 있는 7개 대학입니다. 19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고대 이 두 개가 거의 압도적이죠. 정시에 비해서 4배, 3배 이상을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강대, 성균관대도 매우 수시 학종이 많은 학교고요. 동국대, 인하대, 아주대도 꽤 많은 학교에 속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학종으로 갈 수 있다면
학종으로 계속 시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의외로 재학생 입장에서 수능으로 전향하면 나 성대 가고 나 서강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첫 강의에서 정시 1등급, 2등급의 40%는 누구? N수생. 지금 안 보이는 그들이 온다 이거야. 11월에는. 따라서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지 말고 그냥 학종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야. 꾸준히 학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정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 이거야. 하지만 내 지금 학종 성적으로 우리 학교의 이 성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으신 학교에 안 되더라.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심지어 이런 학교라 하더라도 학종보다 정시가 훨씬 적게 뽑는 학교라 하더라도 여기에 가망이 없다면 학종 접고 정시로 가야죠. 학종이 70%면 뭐 할 거야? 못 가면. 제가 어떤 다른 제자 말씀드려볼게요. 이 제자는 서울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 학생도. 학종이 70% 뽑아. 예체능하고 사회균형, 기회균형까지 합치면 80이야. 근데 어떻게 했다? 학종 포기하고 정시로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죠. 21.5%에 자기 인생을 걸어. 생각해봐. 학종으로는 걔는 못 가는 성적이란 말이야. 예. 못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대 20이죠. 이해 가십니까? 언론에서는 80대 20이라고 주장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0대 20이다 이거야. 주체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쫙 포기하고 2학년 여름방학부터 1년 반 정도를 정시만 했어요. 서울대 갔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떠드는 말, 나와 관계없는 팩트, 나와 관계없는 통계 수치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죠? 예. 따라서 분명히 학종으로 가기에는 유리한 학교지만 못 간다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은 이미 왔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4개 학교를 추려봤습니다. 19개 대 중에서. 자, 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숭실대. 어떤 학교냐? 제목이 써 있습니다. 정시가 더 많다. 우리가 보통 19개대를 다 합치거나 인서울을 다 합쳐서 수시가 많다. 이것도 별 의미 없는 수치야. 그렇죠? 서울대가 80인 거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홍익대가 80인 건 다르잖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인서울에 걸쳐 있는데 죽었다 깨난다고 갑자기 내가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서울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자기 위치에 맞게 내 위치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지 20단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네. 따라서 내가 기준되고 있는 데가 이 바운더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정시가 수시학종보다 조금 많거나 많이 많은 학교도 19개대 안에 있구나. 좋은 학교 안에 있구나. 따라서 정시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 될 면이 있다 이거. 아주 특징적인 대학은 말이죠. 홍익대인데요. 홍익대는 보통 많은 언론에 보면, 교육 언론에 보면 학종이 정시보다 많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 있죠? 정시가 학종보다 3배 많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책에 프린트되어 있는 우리 입시 자료지 위에 써 있습니다. 뭘 제외? 그렇죠. 예체능 제외. 홍대는 미대가 굉장히 훌륭한 학교죠. 우리나라의 거의 탑의 학교입니다. 홍대 미대가 학종으로 바뀐 거 아시죠? 실기 대신에 포트폴리오로 바뀌었잖아요. 예체능을 확 빼버리니까 13%밖에 안 돼요. 인문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홍대를 가려면 정시가 3배 많구나. 좀 더 구체화시켜서 촘촘히 본다면 과까지 정해줬고 나는 이 과 아니면 절대 안 가.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과를 또 들춰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바로 그 학교 홈페이지 가서 전형계획 보면 나는 이과밖에 안 갈 거야 딱 봤더니 이과는 정시가 빵이네. 근데 정시가 30%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보는 이과는 이건 수시가 빵이네. 근데 학종을 준비하고 있으면 완전 바보죠. 이해 가시죠? 좀 더 주체적으로 본다면 과별로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시라는 게 난 화공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죠. 화공 아니면 기계 아니면 뭐 신소재도 되고 뭐 융합이 더 좋지만 안 되면 그냥 전전자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일반적인 이 통계 수치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은 정시가 많다. 나머지 학교는 뭘까요? 학종이 약간 많은 학교입니다. 연세대 볼까요? 연세대. 연세대는 특기자가 많은 학교로 아주 유명하죠. 학종만큼 특기자를 뽑습니다. 서울대 수시 일반 떨어진 애들을 싸그리 몰아가는 그런 전략이 연대 특기자 전략이죠. 그래서 서울대 수시 일반에서 떨어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쫙 쓸어가는 특기자 전형을 계속 운영해서 교육부에서 계속 야단을 맞고 있지만 다른 학교들은 심하게 왜 야단치지 않냐고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하죠. 항상 특기자를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종으로 본다면 매우 비율이 낮아서 정시의 비율에서 약간 많을 뿐이다. 한양대도 학종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말이죠. 실제로 정시에 비해서 약간 많을 뿐이다. 한양대도 논술을 꽤 많이 봅니다. 수능 최저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학종이 정시보다 약간 많은 좀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약간 많다는 것은 같거나 심지어 정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하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죠? 다시. 수시학종이 정시보다 약간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한다. 이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수시 2월. 수시는 다 못 뽑죠. 왜? 7일 동안, 작년에 6일, 올해 7일. 7일 동안 추합하는 과정에서 다 못 뽑습니다. 왜? 추합도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6차 추합을 했어. 6차 추합도 내가 3군데 됐어. 그럼 2군데 미등록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최고위 대학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다. 그럼 수시 2월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학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수시 2월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종으로 26% 뽑게 돼 있었지만 이렇게 다 못 뽑겠죠? 학종에서 3%를 못 뽑았다 그러면 이게 23이 됩니다. 학종에서 못 뽑은 거, 논술에서 못 뽑은 거, 특기자에서 못 뽑은 게 넘어오면 정시로 다 넘어오죠? 그럼 이거 몇 프로 돼? 32%, 33%.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실상에서는 정시가 더 많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학종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면 학종이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아니라면 정시가 절대 20%, 30%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수시도 어차피 7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서울대, 고대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거. 알겠죠? 수시는 어차피 30, 2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을 해서 학종과 수능 통계를 볼 때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팩트, 따라서 히든 팩트라고 했습니다. 이걸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 통계를 보면 좀 더 신빙성이 들 겁니다. 제가 강변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제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연세대 말씀드렸는데요. 수시 2월 문제입니다. 수시 2월이 되기 때문에 정시 인원은 우리가 보는 통계보다 늘어난다. 근데 항상 수시, 우리가 이제 2018년 12월에 수시가 막 벌어지겠죠. 수시 추합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시 2월이 얼마나 되는지, 수시가 정시로 얼마나 2월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표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 정해진 인원표만 보게 되니까 정시가 항상 축소 보도, 축소 은폐되는 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년의 결론을 보는 게 좋겠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한 해만 보면 또 그 한 해만 많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2개 해를 보여줬고요. 책에는 3개 해 돼 있죠? 네, 3개 해 보시고요. 책에는 여기 PPT에서는 2개 해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만 한번 볼까요? 서울대 최초 23%였는데 30.7%나 뽑았습니다. 올해는요. 최초가 21.5% 줄였는데 역시 최종은 27%. 와, 6에서 7% 정도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올해는 5.5%, 작년에는 6.5%인가요? 7.5%.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어쨌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었다. 특히 이과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연세대는 말이죠. 작년에 10.3%의 기록적인 이후를 기록했습니다. 와, 정시가 40%가 됐어요. 예. 올해도 거의 비슷한데요. 8.0%, 8.7%? 예. 8.7%나 증가해서 거의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세대 특징은 이과만 이월한 게 아니에요. 문과도 이월합니다. 문과, 이과 이월이 막 발생하는, 그만큼 많이 뺏긴다는 거죠. 한의대로도 뺏기고 뭐, 그렇죠?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월이 많이 발생하니까 연대를 정시가 30%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연대 정시는 40이야. 올해도 큰 차이 없다는 거. 아, 학생들 막 기분 좋아하십니다. 연대가 40%야. 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 정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시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대는 좀 적게 발생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는 나름 6% 정도, 그렇죠? 5%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시 이월이 발생하는 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정시는 실제 인원보다 많이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학종으로 위장된 혼합형 전형이 있다. 학종으로 위장된 혼합형 전형은 우리가 포커스 첫째 시간에 좀 봤어요. 뭐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서 중앙대는 교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죠? 건대나 경희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짬뽕 전형인데, 다시 말하자면 교과가 반영이 되는데, 교과가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종합으로 분류된 걸 봤죠. 그건 사실상 정확한 의미에서 100% 종합은 아니죠. 네, 짬뽕 전형이니까 교과와 종합 성격이 반반이 있는 거니까 그걸 다 합쳐서 종합의 수가 몇 프로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한데, 실제로 대학이 종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왜? 종합으로 분류해놔야 좋아하죠. 누군가가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한다는 얘기할 뻔했다. 종합으로 분류해야지 칭찬받기 때문에 분류가 종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 말고, 그건 이미 된 거고, 그거 말고도 종합의 수치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입니다. 연세대는 말이죠. 작년까지, 재작년이 됐죠, 이제 벌써. 재작년까지 학생부 교과를 계속 운영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한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얘 종합을 늘리는데 왜 자꾸 교과를 두고 그래? 근데 연세대 입장에서는 교과를 두고 싶었던 거야. 왜? 연세대는 왜 독도고 1등들을 좋아할까? 1등이니까. 네. 어차피 전국 1등을 서울대 직윤이 다 못 뽑습니까? 서울대 직윤이 7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전국의 대학은 고등학교가 훨씬 많거든요. 그죠? 문이과 합치면 전국에 수천 개 대학이, 수천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문과, 이과 합치면 3,000명이 넘어요. 근데 700명 정도밖에 못 뽑잖아요. 그럼 나머지 1등들에 대해서 연대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벽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1등은 뭔가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공학에서 그런 거 연구하는 게 기본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교과를 계속 운영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고요. 작년에 드디어 종합으로 옮겼어요. 이름이 뭐가 됐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됐어. 이 이름은 연세대 역사상 가장 이상한 이름인데요. 이름을 잘 보시면 면접형은 면접이 있고 활동 수행은 면접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둘 다 면접이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 이름이라는 건 구별되게 지어야 되잖아. 이상하게 지었어. 예. 즉 내키지 않은 행보였다는 걸 잘 말해주는 겁니다. 이름이 이상해졌다는 것은. 어쨌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바뀌었어요. 활동 수용은 원래 있던 종합의 이름만 바뀌어가고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합은 계속 있고요. 교과였던 게 면접형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에 이렇게 포함되게 된 거예요. 합류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리포팅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합이 260 플러스 37, 기회균형까지 합치면 이만큼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죠. 그럼 종합의 퍼센티지가 아까 봤듯이 26%로 뻥튀기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면접형은요, 정확한 의미의 종합이 아니라 혼합형입니다. 보세요. 원래 재작년 교과일 때 교과 70과 비교과 30으로 뽑았죠. 종합 면접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종합이니까 저렇게 계속 뽑으면서 종합이라고 우기면 야단맞겠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서류와 면접, 즉 서류를 넣었죠. 이렇게 해놔야 얘가 뭐예요? 종합전형 아닙니까? 합격자를 정하는 방법은 종합전형 모양을 갖춰놨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위는 어때요? 여전히 교과 전형이죠. 다단계 짬뽕입니다. 얘는 추천 전형하고 그게 달라. 다단계 짬뽕이야. 즉 1단계는 교과, 2단계는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는 합격자를 정하는 건 종합이니까 이거는 종합이라고 우기는 거야.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대학이야? 독도대도 아니고 연세대야. 연세대 1단계 이게 통과가 돼야 안 되잖아요. 즉 수험생 입장에서는 1단계 통과가 급선무기 때문에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이에요. 특목자사애들 이거 지원하는 애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1단계 통과가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위장돼서 종합이 뻥튀기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연대가 학종이 26%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7%밖에 안 돼요. 이건 사실상 교과의 다름이 아니에요. 즉 연세대 입장에서는 교과가 좋은 전국의 1등생들을 먼저 추려놓고 그중에서 똑똑한 애를 뽑겠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북치고 장구 치는 거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기가 막힌 전형입니다. 교과를 우선적으로 두는 자기의 지향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종합을 늘리라는 당국의 요구를 맞춰준 참 놀라운 연세대 입학처의 능력. 항상 저는 연세대 입학처 훌륭하다고 늘 칭찬하잖아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입학처입니다. 자, 이런 게 두 번째고요.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 여기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시가 오히려 과소평가돼 있고 사실상 우리가 보는 수치보다 정시가 많다고 봐야 된다. 학종은 더 적다고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1번, 2번.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적이 정시가 더 중요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팩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정반대 얘기예요. 실제로 보는 것보다 누구에게는 정시가 더 적은 것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재학생에게는. 왜? 학생부 종합은 이론적으로 볼 때 서울대 직윤처럼 고3만 지원하는 그런 학생부 종합 교과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의 학종들은 보통 3수생까지 또는 5수생까지 또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즉 학종은 재수생, N수생도 지원하는 전형이 훨씬 더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수생, 3수생 입장에서 학종이건 정시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종을 잘 지원하지는 않죠. 지원자가 훨씬 적죠. 왜요? 1년 동안 열심히 재수하다 보니 수능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나의 과거에 저 보잘것없는 내신 성적 갖고 학종을 가느니 올라간 수능 성적을 갖고 정시로 가지고 누가 그 학종을 넣겠어요? 안 넣는단 말이야. 안 올라간 학생들만 넣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안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수능 성적이.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N수생은 학생부 종합을 잘 안 넣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주로 고3끼리 경쟁하는 거고 정시는 아까 봤듯이 40%의 N수생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거. 최상위권은 40%. 2등급이 되면 좀 떨어졌죠? 3등급이 되면 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최상위권 같으면 7, 80%는 최상위권 같으면 30에서 40%는 N수생이 먹는 거고요. 상위권이라면 20에서 30%는 N수생이 먹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종의 20% 이렇게 돼 있으면 2월을 제외한다면 20%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수능이 30%, 정시가 30% 돼 있으면 여기에서 곱하기 0.6, 곱하기 0.7 또는 곱하기 0.8을 해서 축소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3의 순수 경쟁으로 본다면. 따라서 이 세 번째 이유는 오히려 정시를 재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30%, 40% 떨어내고 봐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재학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기 관점에서 사태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쭉 보셨고요. 자, 이런 이제 히든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종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종의 대원칙은 결국 뭐냐? 학종의 대원칙은 바로 책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표가 두 페이지로 되어 있죠. 이 표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처음 만든 표인데요.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학종을 말이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안에 한 장 안에 다 넣자. 한 장 안에 다 넣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넣느냐? 한번 책을 보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뭐? 부담 커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부담 작아짐. 자, 왼쪽으로 갈수록 왜 부담 커지는지 알겠죠? 서류도 다 내야 돼. 서류는 뭐 자소서나 추천서 같은 게 있죠.
뭐 학교에 따라서 자소 추천서를 안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뭐 한양대 같은 건 안 넣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이 있다는 것은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죠. 이 면접도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할 게 많으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맨 왼쪽에 있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좀 너무한다. 보고 있으면 좀 숨이 콱 막히지 않아요? 예. 맨 왼쪽에 있는 학교가 결국 스카이네.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예. 이 스카이는 영원하다는 게 맨 왼쪽에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고 싶으면 부담 커지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칸은 면접이 없죠. 예. 하지만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아무래도 큰 부담이니까 면접이 없고 수능을 있는 거를 두 번째 칸에 뒀고요. 세 번째 칸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면접은 있고요. 네 번째 칸은 그냥 서류만 넣으면 그냥 납치 완료입니다. 서류만 넣으면 그냥 대학의 처분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왼쪽 두 칸과 오른쪽 두 칸이 확실히 다르죠. 왼쪽 두 칸은 뭡니까? 왼쪽 두 칸은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고요. 오른쪽 두 칸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어디가 많아요? 물론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왼쪽이 많은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최상위권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라면 특히 학종을 하고 있는 일반 학생들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학생의 경우 내가 학종 테크트리를 타는 순간 수능과는 길이 다르다. 학종과 수능은 다른 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학종과 수능 길을 두 개의 길을 같이 타는 학생은 필망이다. 무조건 망한다. 같이 탈 이유가 없는데 왜 같이 타요? 그래서 학종으로 안 될까 봐요. 안 될까 봐요 하면서 학종도 대충 수능도 대충 그럼 어디로 정시로 되게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수능을 하루 종일 수능만 하고 있는 N수생이 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수능만 하고 있는 N수생이 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배드민턴 치고 동아리 하고 무슨 뭐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학종과 수능은 양립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구는 양립하죠? 그래 맨 왼쪽에 두 칸에 있는 애들. 누구? 이 학교. 서울대 중 직윤. 일반 아니죠. 연세대 중에서 면접형 제외한 활동우수 하나. 서울대 연세대 2분의 1. 고려대는 학교 추천 1은 학생부 교과로 뺀다면 학생부 정합 2개 중에 2개. 서강대 2분의 1. 이화여대 2분의 1. 홍익대 하나. 그리고 의예과만 하는 가톨릭대하고 아주대, 가천대 빼고는 즉 최상위권 대학과 뭐 홍익대 정도, 이화여대 정도? 근데 홍익대, 이화여대만 목표로 하는 학생은 없죠.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능과 학종은 길이 다르다. 이게 학종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하셔야 돼요. 이 왼쪽 두 칸의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학종 계속할지 학종을 싹을 잊어버리고 정시에 올인할지 이걸 정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양다리를 걸치면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의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시고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포커스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